안녕하세요. 호요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충돌하면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있냐, 어느 쪽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을 텐데, 주식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는지, 또 얼마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11월 10일경부터 미국 증시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조정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거는 주가 결정 원리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결정 원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주가 결정 원리는 굉장히 위대한 원칙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이제 인상을 2022년에 한 3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리고 테이퍼링도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를 한 사람은 악재가 노출되는 해당 일이나 그 다음 날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당 일에 너무 많이 오르면 그 다음 날 내리고, 해당 일에 작게 오르면 그 다음 날까지 오르고, 3일째 되는 날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또한 주가 결정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대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이 노출된 시점에 본인들도 공포에 떨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그래서 정작 위험한 날짜에는 오히려 주가를 상승 유도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투자자 중에서는 주로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항상 성장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안도하거든요. 이제 또 다른 주가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주가 결정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장성만 주장하는 사람이고, 주가 상승을 호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국내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적에는 한 80 내지 9%가 주가 결정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현혹시킨다 시청자들을,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수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 매도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분들은 콧방귀 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이 100년간 가지고 있어도 될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경쟁자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그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하루하루 연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 보면 16일 주가 상승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의도비 같은 경우에는요,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2% 오르고. 아마 거품 발생 자산을 대표하는 NFP 자산도 아마 제가 볼 적에 한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했을 거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주식들은 고점 대비 90% 하락을 해야,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NFT 관련 주식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지난 1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견인한 그 거품이 발생한 기술주들, 성장성밖에 없는 주식 또는 성장성은 있고 수익성도 있지만은 수익성이 성장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식,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차라리 AMD를 사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느니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조정받으면 매수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결국 수익성과 안정성이 충돌하면 최종적으로 승자는 안정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가 결정 원리는 성장성이 아니고 결국은 수익성이라는 거죠.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그 주가 상승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주가 결정 원리예요. 왜냐고요? 돈 있는 사람은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로 움직인다? 위험한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도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테이퍼링도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돈 흐름이, 그러니까 부자들의 심리가 어느 쪽을 움직인다고요? 작용한다고? 결국은 안정적으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면서 주가 결정 원리이면서 정권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90% 투자자들은 10년 투자하면 다 희생됩니다. 주가가 올라도. 이유는 주가는 성장성은 하나의 기본적이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조건이지만은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부동호 표시를 하면 충분한 조건은 수익성이다 라는 제가 생각하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 그 메타버스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불과 한 2달 전에. 아마 국내 정권 전문가들 다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도비 등 주식이 어제 저녁에 하루에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체는 2.45% 하락을 했는데 거품 발생을 선도한,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NFT 자산, 이들 자산은 막 7%, 10%씩 하락합니다. 심지어는 NFT 관련 자산은 15%씩 하락합니다. 그것이 그 자연의 질서이면서 주가 결정 원리이면서 자산시장의 생리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그 꿈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아침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주가 다 빠지느냐고 대표님이 묻길래 아마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아침이죠. 오늘 아침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라는 얘기를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품은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되는데 이유는 돈이 너무 작게 풀려 있다는 거죠. 거품을 유지하기에는. 그 작게 풀린 돈이 이제는 시장 간의 이동조차 하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폭락하는데, 어제 그 연준 의장이 발표할 때는 그 속임수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이지, 거기에 현혹되면 주식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얘기를 대표님하고 한 20분 동안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충돌하면 최종적인 성난은 안정성이다. 이유는 그것이 주가 결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이고 돈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들 중에 제대로 된 정권 전문가가 1%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유 환율연구소가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를 또 한 번 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구하고자 합니다.